최근에 이제 요걸 알려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이 육아맘이셔가지고 애들만 하루 종일 집에서 보시던 분이 계셨어요. 2달이 안 된 사이에 총 매출 금액으로만 6,300만 원 이상 달성하셨고 거기에 본인 평균 수익률은 10%, 600만 원 정도 벌어가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1-2천만 원대 판매 매출을 내거나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벌어가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이걸 팔아줄 셀러를 찾아야 되고 팔아줄 셀러를 컨택해줘야 되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프로그램이 그걸 다 해줘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사실 셀러 컨택의 허들 그냥 진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 28살 지금 공동구매 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 젠수성가라고 합니다. 그 공동구매 중개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부동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팔고 싶어하는 집 있는 임대인, 그 다음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임차인을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잖아요. 팔 물건이 있는 공급사랑 팔고 싶은 커뮤니티, 셀러분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중간 유통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브랜드사나 제조사들은 항상 물건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항상 이런 걸 고민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분들,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분들 이런 분들이 사람은 많이 모아놨어요. 내 팬들, 내 사람들은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로 돈을 벌지? 그럼 그런 물건은 어디서 갖고 오지? 이런 고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서 저희가 다리로 연결을 해주고 여기서 중간에서 소통만 해주면 이제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사업 구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다 알게 됐냐면 저는 원래 쿠팡 유통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얘는 사업이 늘면 늘수록 제가 물건을 먼저 중국에서 사온 다음에 제가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돈이 드는 거예요.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준호정님의. 근데 거기서 공동구매 중개라는 걸 소개해 주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내 시간만 들이면 되고 연결만 해주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입 비용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부업으로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정보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셨는지 그 단계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쇼츠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되게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에 나오는 컨텐츠들을 엄청 많이 보는데 보다 보면은 이런 컨텐츠들이 엄청 많아요. 제품을 소개하는 컨텐츠들. 이번 시즌 때는 이 사람이 이런 걸 팔았네? 비슷한 시즌이 됐을 때 또 이걸 팔고 싶어 하겠지? 이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서 공급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 물건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제품 정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연결해서 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품의 정보만 받아와서 이분한테 요거 한번 팔아보시겠어요?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인플루언서한테 제품을 직접 보내기 전에 대표님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2배로 드는 건 아닌가요? 그들은 이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당장 해야 되는 일로만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판매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쓰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분들한텐. 근데 그 판매를 도와주는 파트너사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충분히 수수료를 나눠주더라도 이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이 파트너사한테 맡겨서 더 많은 양을 팔고 싶어.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인플루언서 분들은 브랜드사와 인플루언서가 연락하는 관계에서 제품을 많이 주고받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더 이상 막 중개사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생각보다 중간에서 챙길 게 많아요. 근데 셀러분들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여러 제품들을 여러 일자에 나눠서 계속 공구를 진행하는데 브랜드사에 다 연락해가지고 일일이 소통하는 게 그분들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죠. 소통을 대신해주는 또 파트너사가 옆에 있다? 라고 하면 차라리 자기 수수료를 쉐어하더라도 그냥 저희한테 맡겨버리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그럼 사실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평균적으로 나오는 매출은 2억에서 5억 사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중간 유통수수료로 나오는 게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5%까지 중간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수익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지텍이라는 공급사가 있어요. 이 마우스를 2만 원에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15,000원에 이 제품을 공급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2만 원 빼기 15,000원 하면 우리 5,000원 남잖아요. 이 5,000원 중에 3,000원은 셀러한테 너 이거 팔면 3개당 3,000원씩 줄게 라고 하고 나머지 2,000원을 저희가 먹는 구조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려서 매출이 커질수록 저희가 가져가는 파이도 커지겠죠. 그래서 제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저희가 평균 2억에서 5억 사이가 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저희 순수익이랑 매출을 계산해보면 적게는 3%에서 15%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못해도 순이익이 지금 2,000에서 5,000만 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느끼는데 이게 진짜 할 만한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 사업 구조 자체는 이해 다거든요. 네. 정말 브랜드사를 찾아서 팔 사람을 찾아서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것. 구조 자체는 되게 쉬운데 이제 이걸 디테일하게 그럼 공급사는 어디서 찾아? 네가 누군데? 이런 거잖아요. 결국엔 신뢰성을 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회사 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이로 만들어요. 저희가 잘 팔아볼 테니까 한 번만 납품해주세요 라는 걸로 이제 포장을 해서 납품 문의를 드리는 거죠. 저희가 10개 정도 보내면 80~90%는 회신이 와요. 왜냐하면 그 제조사들, 브랜드사들도 잘 팔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팔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팔아주겠다라고 하는 파트너사들한테 안 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중개를 해야 되잖아요. 셀러랑도 연락을 해야 되고 그다음 브랜드 측이라도 제조사랑도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보통 많이 쓰시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카페든 아니면 네이버 밴드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들어가서 거기에 공동구매나 공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제품을 소개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제품을 소개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그럼 얘를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똑같이 브랜드 이름이나 제품 이름을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제일 하단에 문의, 메일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메일 주소를 긁어서 거기다가 메일을 보내죠. 혹시 AMT라는 이 제품 저희가 좀 팔아볼 수 있을까요? 공동구매로 진행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너 공급해줄게 라고 이 회사에서 얘기해주면 저희가 문서를 하나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 문서를 가지고 이제 셀러분들한테 이거 팔아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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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의 브랜드사를 소싱했을 때 정말 여러 명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저희는 그냥 소통해주고 중개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한테 뭐 소개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최근에 이제 요걸 알려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이 육아맘이셔가지고 애들만 하루 종일 집에서 보시던 분이 계셨어요. 2달이 안 된 사이에 총 매출 금액으로만 6,300만 원 이상 달성하셨고 거기에 본인 평균 수익률은 10% 600만 원 정도 벌어가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막 1~2천만 원대 판매 매출을 내거나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벌어가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수익을 조금 100만 원 이상 내는데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100만 원 이상 내는 데는 솔직히 2~3달이면 된다고 보고 그 이상으로 좀 가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 공동구매 중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셀러랑 협업을 하잖아요. 이 셀러한테 내가 조금만 잘 보이고 이 협업이 한번 성사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셀러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셀러한테 혹시 뭐 필요한 물건 없으세요? 저희가 찾아서 드릴게요. 새로운 사람을 영업하지 않아도 N차 공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2차, 3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의 효율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맞아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를 들면 끝에 물결 모양 한번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이모티콘 웃음 같은 걸 한번 넣어준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못 미치시는 기준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점 알겠습니다 네 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개업이다 보니까 소통하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조금 내려놓고 물결 하나 붙이고 웃음 하나 붙이는 거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좀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요즘에 보면 유독 막 부업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걸로 막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과 어떠한 장점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이커머스 기준으로 무자본은 진짜 없다고 봐요. 다 본인의 어쨌든 돈으로 물건을 사와서 뭐 위탁을 하든 사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거라서 사실은 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커머스 중에는 정말 100% 무자본이에요. 그냥 내 시간만 들이면 돼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받아서 판매를 일으킬 때 브랜드사에서 배송을 다 하고 그런 CS나 이런 물건 관리 다 브랜드사에서 하는 걸 그냥 저희는 중간에 소통만 해주는 중개자 역할인 거거든요. 저희가 물건을 거쳐갈 일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100% 무자본이에요. 초보자분들은 요즘에 온라인에서 뭔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뭔가 커머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쿠팡 같은 곳에 막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에 들어가서 막 광고비 태워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실패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 100% 무자본인 시장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 A라는 물건도 연결해서 팔아보고 B라는 물건도 연결해서 팔아보고 그러다 보면 A라는 물건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이 오는구나. 그러다 보면 시장이 보여요. 내 제품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제품도 연결할 수 있고 더 좋은 제품을 사입해서 가져와서 팔아서 마진을 높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단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시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700만 원 수익 나는데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첫 달에 수익 기준으로. 순수익인가요? 네, 순수익 기준으로 저는 700만 원 정도 한 달 만에 달성을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700만 원을 벌었냐면, 저는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지?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딱 찾아서 그걸 바로 연결해 줬더니, 그게 판매 매출로만 따지면 3억이 넘었고, 제가 중간에서 연결해 준 걸로 했을 때 한 700만 원 수익이 바로 저한테 떨어졌었어요. 결국 이 시장을 많이 쳐다보는 시간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판단해요? 너무 쉬운 게, 구글이나 네이버에 한 번만 치면 제품 리뷰 나오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팔고 있는 콘텐츠의 댓글 반응도나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저희가 제품 반응도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공급사랑 연결이 됐으면 샘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샘플을 제가 받아볼 수도 있어요. 또 없던 장점도 찾을 수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블루오션인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레드오션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한테는 어쨌든 수익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공동구매 중개를 하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벤더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벤더들은 또 다른 벤더랑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청을 좀 생각하면 쉬운데요. 저희가 아파트를 하나 지을 때 처음에 건설사가 수주를 따내고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A라는 브랜드사한테 팔아주세요라고 처음에 요청을 받아서 공급을 받잖아요. 하청을 주고 하청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먹는 마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쉐어를 해서 또 파트너사로 만들고 파트너사로 만들어서 일을 늘리는 거죠. 저희는 매출이 커지면 그만큼 저희한테 순이익이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 서로 윈윈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해서 벤더와 배벤더로 서로 하청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해서 매출을 크게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매출을 많이 키우고 더 많은 협업할 수 있는 셀러들을 늘리는 게 1순위예요. 그러려면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벤더 양성을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제일 크고요. 저희랑 협업하고 있는 셀러들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 제품을 직접 유통해서 마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저희 브랜드의 자산을 키우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우리 파트너십으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저희 브랜드 제품도 팔아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런 공동구매 중개를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좋은 파트너십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업에 본질적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허들이 느끼는 부분이 이런 셀러 컨택하고 셀러 리스트업 하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알바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이 파트를 뗐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안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팔로워 2만 명 이상, 최근 게시물 기준으로 20개 이상씩 달리고 있는 그런 계정만 찾아줘, 이런 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걸 팔아줄 셀러를 찾아야 되고, 팔아줄 셀러를 컨택해줘야 되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프로그램이 그걸 다 해줘요. 찾아주고 연락해주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사실 셀러 컨택의 허들 그냥 진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료 강의나 보여드릴 테니까 제 무료 강의를 보시면서 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